1970년 대한민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인 브라보콘의 등장은 달콤한 맛과 바삭한 과자로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된 이 제품은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중독성 있는 CM송과 함께 혜태를 국민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혜태의 장대한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3일 일본인이 운영하던 나가오카 제과를 한국인 직원들이 불화받으며 남영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병규 창업주는 원래 공장의 격리 직원에 불과했으나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 마침내 주인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혜태는 드롭스 사탕 등을 수입하며 끈질기게 생존했고 전후 복구 시기 국민의 허기를 달래며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혜태는 연양갱, 맛동산, 에이스, 홈런볼 등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전설적인 히트 상품들을 연이어 쏟아내는 제조기가 되었습니다. 롯데제과와 함께 제과업계의 부동의 쌍두마차로 군림했던 혜태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브라보콘 광고를 찍었을 정도로 그 브랜드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창업주가 5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아들 박건배 회장이 이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혜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젊고 야심찬 박건배 회장은 식품 산업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공격적인 다각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야심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운 곳은 1982년 창단된 프로야구단 혜태 타이거즈로 호남의 자존심을 건 전설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응용 감독의 부임과 함께 시작된 타이거즈 왕조는 김봉현, 김성한 같은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KBO 무대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혜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구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20년간 9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타이거즈의 압도적인 기록은 뉴욕 양키스나 요미우리 자이언츠마저 뛰어넘는 신화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각, 혜태그룹 내부에서는 V 프로젝트라 불리는 무리한 사업 확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979년 신방전자 인수를 시작으로 1988년 혜태전자로 사명을 변경하며 제과 제국은 낯선 전자산업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박 회장은 제과업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현금 흐름을 믿고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전자 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혜태는 건설업에 진출하고 오디오 명가 인켈과 나우정미를 인수하며 식품 기업의 틀을 벗어나 종합그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97년에는 금속공업사를 혜태중공업으로 바꾸며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완성했고 외형상으로는 재계 서열 24위의 거대한 위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쌓여가며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아시아 금융위기의 거센 파고는 한보와 기아 등 대기업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며 혜태 제국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계 투자사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위기를 직감한 종금사들은 혜태를 압박하며 대출금 상환을 강력하게 독촉했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1일 196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혜태제과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며 제국의 몰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리한 건설과 전자사업의 늪에 빠진 제과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으나 이듬해 스위스의 네슬레가 인수를 추진하며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인수한다면 혜태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으나 이 협상은 끝내 허무하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박건배 회장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돌만큼 매각무산의 충격은 컸고 혜태는 결국 1999년부터 공중분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혜태음료는 일본 컨소시엄에 팔려나갔고 혜태텔레콤과 중공업 등 수많은 계열사가 폐업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조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제국을 조각조각 찢어놓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은 호남 야구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에도 직격탄을 날려 팀 성적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구단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종범 선수를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트레이드하며 간신히 연명해야 했습니다. 성적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정신적 지주였던 김응용 감독마저 삼성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선수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전설적인 왕조의 선수들은 제대로 된 연습구장도 없이 시장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훈련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2001년 7월 해태 타이거즈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1일 9번의 우승 신화를 썼던 해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인수대금 180억 원과 가입금 30억 원, 총 210억 원의 전설적인 야구 왕조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기아가 이미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었기에 여론은 나쁘지 않았지만 팬들의 가슴 속에는 해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았습니다. 그룹의 상징이었던 해태제과 역시 2005년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크라운제과에 인수되며 현재의 크라운 해태그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박건배 전 회장은 훗날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 사건에 휘말리며 징역형을 선고받는 쓸쓸하고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해태의 몰락은 본업을 잊은 무리한 확장과 빚에 의존한 경영,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친 오너의 판단이 부른 뼈아픈 교훈입니다. 비록 제국은 사라졌지만 맛동산과 홈런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타이거즈는 KBO 최다 우승팀의 명성을 기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무분별한 확장을 사업 다각화가 아닌 사업 다학화라고 부르며 해태는 이를 온몸으로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서 전혀 생소한 전자와 중공업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만이었습니다. 본업인 제과업에서 벌어들인 소중한 현금을 검증되지 않은 적자 사업들에 쏟아부은 것이 결국 그룹 전체의 뿌리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은 기업의 덩치만을 키웠을 뿐 IMF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룹을 지탱할 수 있는 내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성급하게 발을 들이는 경영 판단이 어떻게 우량했던 본업까지 동반몰락시킬 수 있는지 해태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오너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네슬레라는 세계 최대 식품 기업에 그룹을 매각할 수 있었던 기회는 해태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구명보트였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뒷돈 요구설과 같은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소중한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재계 서열 24위까지 올랐던 3조 원 규모의 거대 제국은 그렇게 오너의 실책과 천문학적인 부채의 압박 속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선택이 성실하게 일해온 수많은 직원과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던 팬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비록 해태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업 집단은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달콤한 맛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맛동산과 홈런볼은 여전히 아이들의 손에 즐겁게 들려 있으며 연양갱과 에이스는 여전히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크라운제과와의 합병을 통해 해태제과라는 브랜드는 그 생명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제과 역사의 자존심을 한 페이지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역시 비록 해태라는 이름표는 뗐지만 그 뜨거웠던 우승의 DNA와 승부, 근성은 기아 타이거즈로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4년 우승을 포함해 통산 12번의 우승을 달성하며 KBO 리그 최다 우승팀이라는 명불허전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해태 타이거즈의 함성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지만 그 불멸의 기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태의 비극적인 몰락은 오늘날의 모든 기업의 본업의 충실함과 투명한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눈앞의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위기 앞에서 겸손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브라보콘 하나를 손에 쥐고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쁨을 우리는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자명가 해태의 장엄한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달콤한 기억과 승리의 함성은 우리 역사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